고령화, 사회 양극화 해소에 주목하겠다라는 그 입장을 밝혔고요. 네. 그거를 최일성으로 지금 도정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네. 지금 행복한 복지와 관련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가장 이제 앞세우고 있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정책들이 지금 이제 7월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8세 이하 자녀를 둔 그 부모들의 경우 공공기관에서 1시간 늦게 출근하는 것들이 법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아, 예. 그래서 요것들이 좀 모르시는 분들은 좀 활용을 좀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게요. 지금 이제 충남도에서 그 임산부 1번 일본 행정을 하겠다고 해서 임산부 전용 창구를 각 민원실마다 설치하는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양승조 후보가 이게 공약을 한 게 있는데 아동수당을 정부에서 10만 원을 이제 지급하고 있는데 올부터 플러스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20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여기서 아동수당이라고 하면 만 6세까지 그 신생아부터 만 6세까지 네. 이제 그 지출되는 네. 그 수당이고요. 고교 무상급식, 수업료 무상교육 하겠다 이거 다시 한번 재천명을 했고 그밖에 이제 기업하기 좋은 충남 그리고 삼농혁신의 경우에는 정신과 명칭은 그대로 하되 조금 그 계승할 건 계승하고 고칠 건 고쳐서 쓰겠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민선 6기에서 오던 것 중에서는 삼농혁신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서 가는데 네. 이번 민선 7기에서 이제 많은 화두가 되었던 무상급식이나 이런 내용들은 그대로 공약처럼 네. 이행에 옮기되겠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예전에 하던 거 잘하던 건 계속 하고요. 네. 새로운 거를 또 해야 되니까 네. 이게 이제 현안으로 어떤 걸 우선 삼아야 될지 앞으로 좀 해나가야 될 과제들이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우선 시민사회단체에서 양승조 그 도지사께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강한 이제 요구를 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지금 새마을 협력관이라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 네네. 도청의 그 조직으로 민관협치를 위해서 만들어진 아닙니다. 그냥 부서인가요? 이제 행정 조직입니다. 행정조직. 예. 네. 그 이제 뭐 예전에 뭐 도의 새마을가에서 이제 그 말하자면 민간 협치 기능을 하는 행정 조직인데 네. 새마을이라는 명칭이 이제 대단히 구시대적이고 굉장히 오래된 거죠. 네. 거기다가 그 전국에서 경상북도하고 네. 충남도밖에 없어 이 명칭을 사용하는 게 다 폐지를 했죠. 그런가요? 예. 근데 이 명칭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조직을 명칭을 좀 폐지하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명칭이 구시대적이긴 하지만 오랜 관습에 의해서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 조직 명칭이다 보니 네. 폐지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겠다라는 이제 양승조 도지사께서는 조금 신중한 입장을 해서 네. 이것도 약간 이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고요. 그렇겠네요. 지금 라돈 그 침대 이거 당진에도 야적장이 있고 천안에도 있죠. 네. 요 문제를 어떻게 좀 주민반들 어떻게 그 풀어내느냐 요거 좀 행정력 플러스 정치력이 좀 요구되는 사안인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해서 도청 내에 남북교류 TF팀을 구성을 하고 이게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이제 밝힌 상황인데 네. TF팀은 지난 23일자로 가동을 시작했거든요. 네. 여기에서 정말 실질적인 뭐 스포츠나 문화교류나 또는 농업교류나 이런 사업거리들을 만들어서 네. 실현 가능하고 좀 그 성과 있는 교류 협력을 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시험대인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뭐 청년에 대한 실업 지원이나 청년 지원에 대한 것들 네. 그리고 이제 충남은 이 서북부 지역하고 이게 나머지 지역 간에 불균형 개발 문제가 심각한데 그렇죠. 이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네. 또 인권조례
다시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네. 이거 어떻게 그 갈등 없이 그 이 네. 동의와 네네. 또 협력에 의해서 이것을 그 재개정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문제들. 청양 강정리 안희정 도지사가 풀고 가지 못한 그 남기고 간 과제이긴 한데요. 청양 네. 강정리의 석탄 성면 광산 그 네. 폐기물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런 과제들이 계속 네. 노정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체로 지금 뭐 청양의 폐기물이라든지 당진 천안의 라돈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환경적인 문제들이 또 많이 늘 어려운 현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네. 그리고 인권조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 전에 이제 도의회에서 그 폐지를 이제 찬성하면서 폐지가 이제 일단 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의원들의 이제 구성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도의회도 좀 새롭게 구성된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현재 충남도의 전체 의원이 43명입니다. 네. 43명인데 당 구성을만으로 보면 네. 더불어민주당이 그중에 33명이고요. 굉장히 많이 자유한국당은 8명으로 이게 서로가 지난 의회 때 보면 서로 이게 완전히 바뀌었죠. 반대된 네. 상황이 됐고 여기에 정의당이 한 명이 처음으로 사상 충남도정 처음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원구성을 했는데 네. 의장은 그 유병국 그 의장이라고 천안 분이 의장을 맡았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저기 더불어민주당이겠죠. 33명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의회 운영위를 뺀 나머지 네. 5개 주요 상임위를 보면 네. 전부 이제 민주당 소속이고요. 그렇군요. 위원장이 예. 상임위원장이. 네, 근데 네. 5개 중에 4개 상임위가 전부 또 천안 분입니다. 그래서 의장 천안 출신, 나머지 4개 상임위원회가 또 천안 출신. 네. 거기다가 도지사 또 천안 이렇게 그렇네요. 돼서 너무 특정 지역으로 쏠려 있지 않나라는 그 비판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게요. 농업 그과 관련한 상임위가 있게 농업 네네. 경제 환경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네. 이 농업 문제만큼은 이쪽 그 충남의 남쪽에서 농업 문제가 네. 주로 그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네. 여기도 천안 출신으로 상임위원장이 가는 바람에 네. 그런 불만들도 지역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아무래도 농업 쪽으로는 서북부 지역이나 뭐 천안은 도시 지역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충남 지역에서도 특히 뭐 예산이라든지 뭐 당진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의원이 좀 상임위원장을 맡으면 좋을 수도 있었는데 뭐 이게 지금 상반기이니까 또 하반기 그렇죠. 전반기 이제 또 어떻게 될지 그렇습니다.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도의회가 구성된 뒤로 이제 의회가 열렸죠. 의회가 열렸습니다. 네. 열려서 그 최근까지 이제 그 본회의를 여러 차례 이제 했고, 네네. 5분 발언도 있었고요. 주요 그렇죠. 5분 그 발언. 현안 보고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네. 초선 의원들 특히 그렇고 또 개원을 하는 첫 의회에서 네. 5분 발언을 한다라는 거는 의원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또 유권자 입장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관심들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요. 5분 발언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네, 5분 발언이 여러 의원들이 했는데 좀 주목할 만한 발언들은 네. 청양의 김명수 의원 발언이 조금 5분 발언이 좀 주목됐는데요. 네. 그 충남도의 그 2015년에 만든 충남 경제 비전 203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2030년까지의 충남의 발전 계획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네.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A 지역, B 지역, 그 A 권역이라고 해야 돼. A 권역, B 권역, C 권역에 대한 그 프로젝트 사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A 권역, B 권역, C 권역은 충남 전체를 3개 권역으로. 그렇죠. 네네. A 권역은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이고요. 네. B 권역은 보령, 서천, 태안
나머지 7개가 이제 C권역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김명숙 의원의 지적은 개발 프로젝트가 전부 A, B권역에 집중돼 있고 C권역에 대해서는 대단히 하나만한 사업이나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들로만 짜여져 있다. 그래서 지역 불균형과 차별을 이 2030 계획 자체가 조장하고 있다. 네. 그래서 낙후 지역, 즉 C권역이죠. C권역에 대한 획기적 경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5분 발언을 통해서 좀 강하게 좀 주장을 했고요. 네. 김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충남 인권조례 재개정을 촉구해서 인권조례를 부활시켜 달라라는 요구를 했고요. 네. 이게 이제 5분 발언은 아닌데 네. 전체 의원들이 공동 결의안을 채택한 게 있는데 네. 부석사 서산 부석사의 불상 분쟁입니다. 이제 금동 관음보살상인데 이게 네. 14세기에 한국에서 만들어졌는데 네. 1973년도에 일본에서 일본 정부가 유형 문화재로 이제 지정을 합니다. 이 스시마 섬에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도난을 당하고 그 도난된 게 한국으로 이제 이렇게 반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알아봤더니 네. 이게 14세기 초에 서산 부석사에서 이렇게 봉안됐던 불상이라는 게 이제 복장을 통해서 불상 네. 안에서 문서가 나오면서 네. 이게 이제 일본 정부는 돌려달라. 네. 한국 정부는 이제 부석사나 이쪽 한국의 문화재 단체에서는 아니다. 네. 이거 원래 제자리로 돌아온 거다. 이렇게 이제 논쟁이 네네. 있었고 네. 재판에 이제 회부가 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2월 달에 판결을 했는데 이건 부석사의 것이다. 네. 그러니까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부석사에 손을 들어줬죠. 네. 그런데 검찰이 최근에 네. 항소를 했습니다.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 지금 충남도의회가 구성되자마자 네. 검찰의 항소를 치하해달라는 건의문 결의문을 이제 공동으로 채택했습니다. 되게 의미 있는 이제 도의회의 행보라고 좀 보여지죠. 네, 도의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청취자분들이 일단 의회 얘기 저희가 했으니까요. 네네. 의회에서 이제 크게 경제비전 2030에 있어서 A, B, C 세 개 권역으로 두는데 네. 청양의 김명숙 의원이 네. 청양에 소속되어 있는 C 권역 네. 예, 이쪽에 대해서는 뭐 유명무실한 계획이니 A, B에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 네. 좀 뭔가 좀 조치를 해달라는 발언을 하셨다는 거고요. 네네. 충남 인권조례에 대한 부활을 요청하는 발언이 또 중요한 발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였죠. 네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서산 부석사 얘기는 이게 이 도의회 전원이 이제 네. 그 건의문을 이제 아. 채택을 한 거죠. 이제 검찰에도 그래서 전달을 했고요. 네. 도의회 전원이니까 이제 뭐 당 구분 없이 예, 그렇습니다. 네. 말 그대로 그러면 이게 지금 워낙에 지금 일제 시대 때부터 해서 특히 불상을 포함해서 불교 문화재로 네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작품들이 워낙 많이 반출돼 있잖아요. 그렇죠. 약탈해간 건데 네. 일본 정부가 문화재로 한 게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하다가 한국으로 반입이 된 거를 네. 재판부도 이거는 부석사 거다 약탈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재판부가 했는데 우리나라 예, 한국 한국 재판부가 재판부고요. 이제 일본 정부가 그걸 돌려달라고 이제 하니까 네. 이제 소송을 한 건데요. 네. 그런데 이제 검찰이 네. 이거 다시 항소를 한 겁니다. 이 1심 재판에 불복해서. 우리나라 검찰.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 검찰이냐 해서 이제 그러게요. 항소 취하해달라는 건의문을 이렇게 내게 된 거죠. 네. 참. 특히 불교 미술에 대해서는 미술사를 공부하거나 네. 이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억울해하죠. 그렇죠. 너무 많은 사실들을 예. 일반인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토론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화가 난대요. 네, 네. 그 정말 충남의 또 불교 역사, 그 문화재 유출사를 충남만 보면 또 네. 화날 일이 좀 많이 있죠. 다른 기회 그런 얘기도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게요. 그렇게 한번 또 해보시고요. 그리고 도의회에서 5분 발언한 내용들도 몇 가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번에 말 그대로 사상 초유로 정의당에서 입성을 한 네네. 이선영 의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선영 의원 5분 발언에 대해서
그거 저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죠. 네. 정의당 이선영 의원이 이제 5분 발언을 그 지난 19일 날 하려고 본회의에서 네. 했는데 이 그 본회의의 5분 발언과 관련해서 이제 당진의 라돈 그 침대 야적장 문제를 질의를 하려고 네.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충남도의 환경녹지국 관계자가 이선영 의원한테 미리 전화를 한 겁니다. 이걸 이 문제 그 5분 발언에 나와 있는 것이 네. 그 내용이 틀리다. 왜 도를 왜 그 근거 없이 비방하냐라고 이제 항의를 한 거죠. 아니 지금 5분 발언을 하기도 하기 전에. 전에요. 예,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5분 발언문이 네. 이 그 집행부로 그 누군가 이렇게 유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이제 그 뜨거운 그 좀 논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네. 그 어젠가요? 이제 그 유병국 도의회 의장이 이건 의원 발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를 했는데요. 음. 그 19일 날 일어났는데 이제 어제까지 꽤 시간이 흘렀고 네. 도 집행부도 이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라는 좀 비난이 있었고요. 네. 녹지환경이나 집행부가 의원의 5분 발언문을 사전 유출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따지듯이 한 거에 대해서 심각한 이제 그 문제 제기가 좀 있었던. 네. 그리고 이 건은 조금 도민들도 한번 주의 깊게 다시 그 좀 반추해야 될 그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5분 발언할 내용이 사전에 유출이 되고 더군다나 의회 의원이 발언할 내용을 공무원이 네, 행정에서 그렇죠. 예.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팩트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사실이죠. 취재가? 예, 그 사실이죠. 그러니까 발언문이 이제 환경녹지국의 공무원한테 의회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전달을 한 것 같고요. 의회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네. 질의 내용을 이제 바꾸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질의 내용을. 네. 그 이선영 도의원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사건이죠. 일이죠. 예, 네. 이것이 이 질의를 사실과 다른 점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질의를 한 다음에 그렇죠. 그 얘기를 해야 될 것을 사전에 네. 이런 내용은 하지 마라, 고쳐라 뭐 이렇게 어. 거꾸로 얘기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네. 만약에 민주당 의원이거나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어도 그랬을라나요? 그런 의문을 충분히 갖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초선 의원인데다가 네. 정의당 의원이니 네. 뭐 그 이렇게 요구하면 이렇게 그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네. 그런 뜻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 없죠. 참 그런 일도 있군요. 네. 한 가지 좀 네. 오인철 그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에 대한 얘기도 조금 좀 네, 해보고 네. 싶습니다. 네. 우리 이제 충남도의 교육위원장이 오인철 위원장인데요. 네. 교육위원장이 첫 간담회가 사립 유치원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제 그 네. 25일 날이요. 네. 그래서 조금 저는 좀 문제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립 그 유치원 관계자들이 그 교육위원장을 만나면 주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제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재정 지원이 더 필요하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지원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렇겠죠. 네. 실제로도 교원의 최저임금을 좀 인상해달라거나 교원 연수 비용을 추가로 지원해달라거나 이런 뭐 운영과 관련한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국공립 유치원이 치원율이 25% 정도거든요. 국공립이요? 예. 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도 뜨거운 감자였고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치원율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국공립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데 워낙 경쟁률이 세니까 할 수 없이 거기에 그 탈락한 사람들이 사립 유치원에 보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의 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 충남도에서 아동수당을 정부에서 주는 10만 원 플러스 또 10만 원을 추가 네. 지원하겠다고 또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네.
일부 학부모 단체에서는 이 아동 수당이 보육 관계자들만 배를 불릴 거다라는 얘기들을 우려가 많고요. 네. 또 사립 유치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원아들을 돈으로만 보고 있다라는 음. 우려의 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충남도의회가 사립 유치원 관계자들도 만나야겠지만 네. 국공립 그 유치원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 도민들의 그런 네, 네. 요구, 그리고 이것들이 사립 유치원의 예산이 편중되면서 네. 국공립 유치원에 그 확충하는 문제에 좀 등한시하는 네. 그런 오류가 없도록 음. 조금 균형적인 그 사고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네. 그런 좀 우려의 목소리를 좀 이 기회에 좀 전달을 해봅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렇죠. 국공립이 더 늘어나는 게 전체적으로는 좋을 텐데, 그리고 사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의 질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1차적으로는 그 경비, 교육 경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국공립하고 사립은. 네, 그렇죠. 네. 이게 물론 이제 교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네, 이게 네. 전부 그 이게 정부 예산으로만 네. 지원을 받아서 해결하기보다는 음. 사립 유치원 스스로의 네. 당연히 사립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교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좀 노력해야 되고요. 그것들이 전부 학부모 또는 정부 부담으로만 쏠려서 좀 해달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좀 그 많은 토론과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 나누는 것들 중에서 우리 원래 저희 부드러운 직선 청취자분들이 그 학부모 젊은 엄마들이 많이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중간에 들으시는 분 앞에 내용을 못 들으셨으니까 그 저기 저출산 해결을 하기 위해서 8세 이하의 아이를 둔 학부모에게 그 맞벌이인 경우인가요? 그러면 1시간 정도 늦게 출근해도 된다라는 거. 예, 공공기관부터 이제 적용이 되죠. 네, 네. 그럼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있나요? 이게 이제 그 의무적으로 해야 돼서 의무적으로요? 예, 해야 되는데 이제 물론 이거를 그 8세 이하 그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이제 본인이 좀 활용을 안 하면 법은 있어도 뭐 이게 그 혜택을 못 누리게 되니까. 그러면 총 근로 시간이 있으니까 1시간 늦게 출근을 하면 1시간 연장 근무를 하나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아요? 예, 예. 그러면 근로자들 간에 근무 시간에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조직 내에서 그래서 네. 그 이제 8세 이하 자녀를 둔 그 내에서 조직원들 간에 이게 이제 역할 분담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쉽지 않겠는데요. 그게 지금 조례로 정해져 있는지 물론 법률에 근거해야 조례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료 의원들에게 업무량을 전가하거나 부담을 주게 되면 사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조직 내에서의 좀 이해와 좀 배려 이런 것들이 좀 우선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마이콜의 부드러운 직선 그 오마이뉴스의 심규상 기자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2018년 7월 26일 오전이고요. 여기는 대한민국 충청남도 당진입니다. 며칠 전에 실은 뭐 이번 주 한 주간 좀 어깨 무겁게 지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며칠 전에 우리 노회찬 의원님이 명을 달리하셔서 뭐 아직 장례식이 치러지지 않은 상태죠. 아마 내일 모레 오늘이 26일이니까 내일 모레 토요일 어제 뉴스를 보니까 정의당에서 이제 장례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에 오늘하고 내일인가요? 내일하고 모레인가 이틀 동안은 그 국회장으로 치른다고 발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국민들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는 분이고 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셨던 분이어서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 한국
그 정치사에 특히 진보 정치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던 네. 분이고 많은 기대가 네. 있었 기대를 한 몸에 안았던 분인데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황망하게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좀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뭐 어제 그저께 이제 막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알아보니까 어디 빈소가 차려진 데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아마 그 당에서는 그 광역에 해당되는 데만 빈소를 차리라고 하고 일반 이제 시군 지역에는 야외는 안 되고 할 수 있으면 실내에 이렇게 하라고 이제 아마 지침처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문을 하니까 이 충남 지역은 천안이 광역 네, 도당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천안에 있고 서산에 어제 네. 막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제 저녁에 저도 퇴근하고 가서 이제 조문을 하고 오긴 했습니다만 우리 아이하고 이제 식구하고 다 같이 가서 많이 황망스러워요. 이분이 주셨던 말 그대로 이제 촌철살인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항상 또 위트와 유머를 그렇죠. 함께 해주셨고 또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그 이제 삼성 거대 재벌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또 반기를 드셨다가 그 당시 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도 하는 사건이 그렇죠. 있었죠. 대법원에서 이제 그 삼성 엑스파일 그 말하자면 네네 삼성 엑스파일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검사 7명의 명단을 네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그것이 네. 이제 통신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통신보호법 위반 참 어떤 예. 면에서 그 뒤로 이제 이분이 야인 정치 낭인 생활을 네. 다시 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그 되게 어려워졌으니까 네. 어떤 대법원의 유죄 판결로 네. 유죄 판결이 이 황망한 일을 또 그 낳게 한 좀 네. 원인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도 됩니다. 네. 그 노회찬 의원께서 그 이렇게 황망하게 가시고 난 뒤에 많은 그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올리고 하셔서 저도 봤는데 소연가라고 하는 노래를 노회찬이 맞습니다. 직접 부른 내용이 네.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시 검색을 해보면 아예 소연가 노회찬 이렇게 뜨네요. 소연까지만 쳐도 노회찬 의원이 직접 불렀던 노래를 음성을 이렇게 넣어서 그대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나오더라고요. 저도 한번 들어봤는데 요즘 그래서 네티즌들이 네. 피아노로도 그거를 그 악보를 붙이기도 하고 여러 그 버전으로 이것들이 또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소연가라고 하는 노래를 이제 뭐 노회찬 의원 하면 또 항상 옆에 같이 떠오르는 인물들이 뭐 유시민, 뭐 진중권, 김어준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어쨌든 한 시대의 획을 같이 긋고 있던 입장에서 그분들은 얼마나 더 황망할까 싶기도 한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노회찬을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좋아했던 분들이 그런 분들의 그 마음이 좀 아직도 많이 진정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노회찬 의원께서 이제 유서를 네. 그 23일 날 남긴 걸 보면 크게 키워드가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공모, 그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죠. 네네. 두 번째는 본인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책임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보면 우선 그 공진모로부터 그 돈을 받은 거에 대한 죄책감. 또 하나는 드루킹의 그 모임 자체가 정치 브로커 형태를 띈 그렇죠. 아주 그 조금 질이 좋지 않은 행태. 그리고 노회찬 의원이 이제 뭐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비현실적인 정치자금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얽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5년도에 그 삼성 진보진 신당 대표를 이제 맡게 되거든요. 네, 노회찬 네, 의원. 2005년. 네. 그런데 이제 그 삼성 로비 그 삼성 엑스파일을 그 공개하면서 검사 삼성으로부터 계속 로비를 받았던 검사 7명의 명단을 폭로하고 네. 그것이 그 용기 있는 행동에 대법원은 통신보호법 위반이라고 해서 네. 유죄를 선고하면서 의원직을 2013년에 상실합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 2016년에 재선이 될 그 다시 당선이 될 때까지 네. 정치낭인 행보를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렇죠.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을 음. 그 경공모라는 드로킹 네. 소위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어떤 그 덫을 놓듯이 좀 네. 이렇게 정치 자금을 네. 그 밀어넣고 네. 그것을 약점으로 해서 네. 이 정치인들을 그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네. 그런 그 좀 정치적 그 한국 정치의 행태들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그 당시 2016년에 총선을 앞두고 우리나라 정치자금법이 이렇게 그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정치 자금을 그 받기가 상당히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치자금법의 비현실성 이런 것들이 좀 중첩돼 있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참에 이런 문제들을 네. 그 전체적으로 네. 그 이 좀 노회찬 의원을 그냥 황망하게 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네. 정치자금법도 손대고 네. 이런 그 이 죽음을 이르게 한 네. 그 원인들에 대한 본질적 원인들을 전부 다 해소하는 그 길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 저널리스트답게 그 뭐를 해야 될지까지 지적을 잘 해주시네요. 저는 지금 뭐 소영가 노래와 그 거기에 나오는 이제 성남꽃이라고 네. 이제 나오는데 돌속자 남영남자를 써서 저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저승을 이어주는 꽃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마침 그런 노래를 노회찬 의원이 직접 불렀던 게 있어서 지금 유튜브나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어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직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저희는 사실 뭐 노회찬 의원을 평소에 직접 만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항상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보거나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믿기지는 않아요. 어제 가서 조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어딘가 있을 것 같고 뭐 아직 그런 마음으로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여기 당진으로 오는데 서울에 있는 분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요. 네. 노회찬 의원께서 매년 죽산 조봉암 선생 그 추모식에 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주셨고 네. 오는 31일 그 추모제도 참석을 하겠노라고 하고 추도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네. 그 약속을 하셨다고. 그런데 네. 추도사를 그가 다음 날 그러니까 그 우리 23일 날 네네. 그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24일까지 보내주시겠다고 하고 그렇게 됐다고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참 이게 그러게요. 사회 곳곳에 네. 뭐 다양한 분야에 당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낮은 곳, 굳은 곳 가리지 않고 그늘진 곳, 남들이 찾지 않는 곳 이런 데 항상 함께 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불합리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을 네. 이제 그동안에 부패 세력을 네. 그 규탄해오고 평생 이제 기득권을 타파하려는 목소리를 내온 입장에서 그렇죠. 불합리한 정치자금법이나마 위반한 것에 대한 네. 그 심한 죄책감 이런 것들을 네. 죽음으로 갚으려고까지 한 건데 네.
정말 그 이게 평상시에 그 부패 정치를 그 또 평생 기득권을 놓으려고 했던, 네. 그래서 이 4천만 원이지만 네. 이걸 죽음으로까지 갚으려고 했던 네. 그런 것들을 나머지 정치인들, 네. 그리고 우리 좀 기성세대, 네. 그리고 모든 좀 시민들이 네. 그 정신을 조금 되새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서 내용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다. 말 그대로 정치자금법대로 네. 법대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사실 이거 따지고 보면 뭐 이게 죽음과 맞바꿔야 할 만큼 큰 죄인가? 그렇죠. 네, 예. 그런 것들 예. 때문에 더 안타까운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에 뭐 수천 배 이상을 하고도 당당하게 살아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 본인은 그런 이제 작은 흠결마저도 스스로 용인이 이제 본인이 안 됐던 건데, 네. 저 나머지 기성 정치인들이 그 점을 좀 그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좋은 일 하시고 어떤 도덕적인 가치를 가장 크게 이렇게 두고 사시는 분들이 좀 뻔뻔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아픔을 주고 가시니까 많이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 이제 녹화 날짜를 정해놓고 신규상 기자님 모셨는데 실은 노회찬 의원님 아직 장례가 다 치러지지 않은 상태여서 잠시 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이긴 합니다만 신규상 기자님 또 나오셔서 충남도 7기 양승조 도지사가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는 도정 방향이나 과제와 현안에 대해서도 쭉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충남 도의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도의원들의 5분 발언은 물론이고 이슈가 될 만한 이야기들, 또 주목할 만한 내용들 또 전달을 해주셨고, 그런 가운데 새마을협력관 같은 뭐 이런 조직 개편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라는 것과 라돈 침대나 아니면 청양의 성명 광산 폐기물 문제,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도 여전히 의회와 도정을 통해서 풀어 나가야 되는 문제라는 것도 지적을 좀 해주셨고요. 청년 실업자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또 8세 이하의 학부모가 1시간 정도 늦게 출근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또 10만 원 플러스 1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아동 수당이 좀 늘어난 거,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과 앞으로 잘 풀어가야 될 현안과 과제를 여러모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마쳐야 되는데요. 신규성 기자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마치기가 싫어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어쩌면 좋죠? 아쉽지만 또 한번 그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네. 너무 자주 부르면 또 그럴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2번째 방송하고 지금 이게 8번째 나오니까 꽤 오랜 시간이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또 신규상 기자님의 날카로운 그 시각과 또 충남도를 항상 출입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따끈따끈한 소식들 다음에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이콜의 부드러운 직선이었습니다.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내가 죽으면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나도 죽어서 서른에만 더 함께 살아볼 거나.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내가 죽으면
성남꽃을 꽂고 나도 죽었어. 서른해만 더 함께 살아볼 거나.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내가 죽으면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나도 죽었어.